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교재 153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나 돈 없는 사람 아니라 예,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 그 타 공유자는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어머니입니다. 부산 위쪽에 그 양산에서 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그 낙찰을 받은 이후에 만나 뵈니까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인 줄 알게 됐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그 다세대주택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12분의 2 지분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걸 이제 검색해서 포착한 건데요. 임장하고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시세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요즘 같으면 임장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그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집합 건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들이 전부 인터넷에 부동산란에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고 또 임장을 가가지고 보고 시세를 알아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1차 조사하고 권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우량 물건으로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재경매 물건이에요. 어떤 분이 먼저 1차 때 100%에 이미 낙찰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하는 걸 포기하고 잔금을 내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은 경매 서류 또 열람 등서를 통해서 미납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낙찰 받은 이에 뭐 그 내막을 안다는 것은 이미 늦은 거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떠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잔금 납부를 포기한 물건이라 재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는 또 재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낙찰자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입찰 당일날 단독으로 입찰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그 낙찰가도 높게 쓰지 않고 그냥 그 최저 매각 가격으로요 그대로 썼는데 역시 단독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증금 영수증 받고 법원 나오면서 이렇게 또 아는 분도 만나고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읽는 것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데 이런저런 얘기 뭐 나누다가 또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지분 물건 특별히 이런 물건들을 하시다 보면 자주 한참 오래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게 되면요 각 법원에서 지분 경매만 전문으로 하신 분들을 이렇게 우연히 보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며칠 이제 지나면 잔금 납부 통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 가서 잔금 납부하고 분기청탁 신청하고 경매에 가가지고 경매 서류 열람 등사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 공유자 뭐 주민등록 보고 또 뭐 이렇게 그 잔금 미납한 낙찰자 전화번호 적어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하게 됐죠. 왜 이렇게 지난번에 낙찰을 받고도 잔금 안 내셨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공유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오래 전에 받은 지분들이고 이 지분들이 전부 그 상속에 의해서 받은 지분들이라 멀리 따로 떨어져 살고 또 배다른 형제도 있고 그래서 공유자들한테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냥 잔금 납부하는 것을 포기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듣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런 거 뭐 대충 알고서 하는 거지.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지분경매 물건들을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요. 결국은 저번에 제가 유튜브 강의 중에 탐정과 같이 지분 물건의 타 공유자들 등기부등본상에서 주소라든가 나이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물건이 앞으로 해결될 만한 어떤 기미가 있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하고 추리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잔금 납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지분 경매의 낙찰에 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니란 생각을 하고 조사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낙찰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주소가 바뀌어 가지고 또 그 주소를 찾을 수 없고 연락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그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주소 보정 명령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의 그 식구들의 주민등록 초본들을 다 띌 수 있게끔, 주민등록 초본을 다 띌 수 있게끔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찾아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안 되고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소 보정 명령이라는 게 있다. 오늘 그 유튜브 제목과 같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주소 보정 명령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송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주소 보정 명령에 받는다. 그래서 주소지가 바뀌었다든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찰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잔금을 내지 않은 먼저 전 그 입찰자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그대로 그 내용 증명을 상대방들에게 전부 발송했는데요. 한 사람한테만 그 발송이 되고 전부 그 반송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에 상속 등기한 주소들이라요, 그동안 주소 변동 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됐었던 건데, 저는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이 돌아오는 걸 보고요, 도저히 이제 대화로 할 수 없다 생각이 돼 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그냥 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법원에서 원래 등기부등본에 지금 그 변동되기 전 주소에다가 보내게 되면 또 그 법원에 소장이 반송돼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법원에서는 원고인 저에게 이 각 타 공유자들, 연락되지 않는 타 공유자들의 그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와서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이러한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송달이 되면서 이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하면서 알고 있던 상대방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지고요,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초본 발급받아서 계속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연락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진한 경상도 사투리 음성으로 왜 뭐 이런 거를 보내느냐 뭐 이런 쪽에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요, 양산에서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서울역에 만났는데 그때 그 올라오셔가지고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그 피자헛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거기서 만나가지고요, 그 피자헛에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뭐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됐는데, 결국은 법원 소송장에 답변서가 이제 날라왔어요. 그냥 답변서 응하지 않고 재판 안 하겠다 그러던 분들이 답변서가 날라와가지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호소하는 이러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법은 이러한 그 억울하다, 뭐 호소 이런 내용을 갖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그냥 뭐 취하를 한다든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리 그렇게 그 법에 조금 그 맞지 않는 정에 호소하거나 또 그 억울하다는 이러한 그 답변서로 갖고는 안 되고요. 결국은 답변서를 냈지만은 변론기일이 잡혀서 제가 이제 법원에 나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나가게 되니까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온 것 같아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판사님한테 억울하다, 경매 넘어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2주 후에 선고를 하겠다. 그렇게는 안 되고 법정 밖에 가서 원고하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2주 후에, 협의가 되면은 연락을 재판부에 취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2주 후에 바로 그 공유물 분할하라는 그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바로 1차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원 밖에 나와서 벤치에서 그 큰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협의를, 판사님이 밖에 나가서 협의를 해라 하는 그 말 듣고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양산 내려간다고 서울역 가는 길인데, 지금 의정부 법원이에요. 의정부에서 제 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제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중간에 그 미아리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그쯤에서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현대백화점 안에 커피숍에 들어가서요, 음료하고 빵하고 이제 주문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서 협의가 돼서 바로 그 금액 결정되고요. 다시 서울에 와서 등기 서류 넘기고 이렇게 그 끝내기로 이렇게 그 협의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서울에 뭐 올라올 수 없다, 돈이 모자른다, 뭐 이것저것 그냥 계속 그 핑계만 대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돈을 붙여와 가지고요, 그 의정부 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마지막까지 받고 등기 서류 넘겨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던 겁니다. 중간에 꼭 그 사람 마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뭐 하지만은 맨 처음에 뭐 돈도 없다,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간만 끌었는데 막상 잔금을 이렇게 그 내고 일을 다 끝내고 나니까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사실은 그 유원지 앞에서 큰 식당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경매에 나가는 거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장사하다가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가지고 제가 핑계를 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좋게 끝났어요. 결국은 저는 사실 이 협의 중에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뭐 막상 끝나고 나니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약간 허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물건에 이제 이 골자가 우리가 경매에서 일단은 협의가 안 되고 주소가 불명확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바람에 타 공유자들한테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어차피 그 공유물 분할 소장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 그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하시게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을 받는다. 그 주소 보정 명령에 의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그 발급받은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계속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되고 타 공유자가 너무 많다 이런 물건들은 경쟁률이 아무래도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하자에 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하는 요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그 좀 오래 상속이 돼가지고 주소가 바뀌었을 것 같은 이런 그 물건들은 많은 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그 경쟁률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낙찰에 임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밴드가 우리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밴드 검색란에 지붕경매라고 치면요, 이 밴드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 지붕경매에 이렇게 그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특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분경매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이 3대 대박 투자법인데요. 대위권, 후순위, 지분경매에서의 후순위 채권 대위권에 대한 민법 368조 2항에 대한 내용과 물상보증인 변제대위인 민법 480조 481조 또 대부 금융업자 대기 후순위 대출로 부실채권 만드는 고수익 비법을 공개하는 이러한 그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100% 지분 매수 전략이라든가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질권 투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분경매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실채권을 배웠지만은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그 대부 매입 채권을 하는데 제한사항, 허들, 이러한 그 제한사항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실채권을 특히 배워가지고 실제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소액으로 이러한 그 투자를 해보면 1순위 근저당권의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살피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고, 경매당하지 않은 타 공유자의 지분을 분석해서요, 공유지분에서의 이해관계인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그 특강을 여러분들 한번 참석하셔가지고요, 배우시면 이러한 그 지분경매의 또 틈새 시장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1월 22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요, 지분경매 특강이 있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나온 것 같이 010-4892-6752번. 여러분들이 여기 그 지분경매 밴드에 오시면은 공지사항에서 이러한 그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매주 수요일 날 이러한 그 깊은 채권 양수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그 실전반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지분 경매에 대한 기술, 분할형 테크라는 이러한 그 재테크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그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밴드에서 한번 그 자세하게 보시고요. 또 지분 경매 동영상 온라인 과정 6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은 이렇게 그 실전반 매주 그 수요일 날 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올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공간적이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있는 분들 있죠. 지방에서 매주 올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6개월씩. 뭐 부산에서 멀리 올라올 수 없을 때는 이런 동영상 온라인 과정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지분 경매에서의 이러한 그 특수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분 경매 특강은 11월 22일 날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여기 그 밴드에 그 공지란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분 경매 특강을 배우셔가지고요, 이러한 그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홀로 소송하는 부당이 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부동산 가압류, 또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 지분 경매 투자 시에 필수적인 그 소송과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의 이런 프로세스들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요, 그 두 가지가 제일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는 협상, 또 하나는 소송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공부하는 이 과정에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주소가 변경돼 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가 변경이 돼 가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주민등록 주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 제기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새로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타 공유자들의 주소를 법원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이 나홀로 소송 중에 한 맥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아까 같이 그 소송 중에도 판사님이 밖에 나가서 두 분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또 그 나와라. 그러면 이제 2주 후에 그렇지 않으면 선고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2주 전에 그날 나가가지고 그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아리 현대백화점에서 커피숍에서 극적으로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그 협의된 내용을 갖다가 판사님 법원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선고 내리는 것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취하하는 건 아닙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협의가 됐다 그래서 또 그 협의가 된 그 잔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치를 때까지는 소송을 좀 그 정지시켜 달라는 뜻에서 판사님한테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이행할 때까지는 좀 그 재판을 이렇게 연기해 달라는 이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뜻을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협의가 됐다 이래가지고 취하가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이 오늘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기억하세요. 지분경매의 큰 내기 소송과 또 그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그 돌아오는 22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있는 지분경매 특강에 한번 그 여러분들이 등록하셔가지고 오늘 배운 이러한 나홀로 소송과 또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 이 채권 양수도 기술은요 엄청 그 틈새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분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소액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